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치주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낭이라는 것은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이 치아와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머니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치아를 보게 되면 치아에 잇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잇몸이 치아에 완전히 밀봉이 되어서 붙어 있지 않고 그 끝부분, 치아에 딱 닿는 그 끝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우리가 당기면 벌어져요. 물론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제 치과 의사들이 검사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잇몸 사이로 넣어 본다거나 아니면 잇몸을 당기면 실제 그 잇몸은 벌어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약간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주낭이라고 하고요. 그 치주낭의 깊이가 얼마인가가 어떤 잇몸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또 한 가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가끔 검사를 할 때 원장님들이 잠깐 보기만 하겠다라고 방포를 덮고 보기만 하겠구나 하고 누워 있는데 뭔가 자꾸 찌르죠. 막 따끔따끔하고 잇몸을 자꾸 뭘로 찔러보고 이게 보통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 깊이가 보통 3mm까지를 정상 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4mm를 넘어가게 되면 병적인 상태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주낭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침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몸에서부터 나오는 열구액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 또는 그런 면역 성분들 그리고 세균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 안에서 세균이 안 좋게 변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잇몸병이 됩니다.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머니 안을 뭘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닦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플라그, 침은 치주낭 안에도 스며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플라그가 생길 텐데 우리가 실제 그 안에다가 칫솔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치주낭 바닥에서부터 이를 닦고 있진 않죠. 우린 보통 이 닦을 때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잇몸 속을 닦는 건 아니고 잇몸 위로 올라온 부분에 치아를 닦게 됩니다. 그러면 왜 3mm까지 보통 정상이라고 하느냐? 양치질을 할 때 잇몸 속까지 닦지 않지만 잇몸의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경우에 그 치주낭이 3mm가 안쪽인 경우에는 실제 그 안을 닦지 않아도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하고 보통 그게 4mm를 넘어가게 되면 잇몸 위에 있는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그 안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4mm가 넘어가면 그 안에 치주낭을 뭘 넣던 간에 직접 그 안을 깨끗하게 해줘야 염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4mm부터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 병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보자면 양치질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전법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들 들어보셨던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서 닦으라고 하는 방법을 회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전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잇몸 위에 있는 치아만 닦이게 되고요. 바스법이라고 있죠. 바스법도 많이 요즘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바스법은 실제로 이 칫솔의 그 솔의 일부를 치주낭 안으로 밀어 넣어서 그 치주낭 안쪽을 직접 칫솔로 닦아서 쓸어내는 칫솔법입니다. 회전법보다는 아무래도 정성이 좀 많이 가긴 하겠죠. 그래서 회전법이 좀 더 편리하고 회전법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바스법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르쳐 봤는데 어렵지 않게 하더라. 예전에 바스법이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에게 그렇게까지 가르쳐 봐야 결국은 효과가 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최근에는 교육하면 아이들조차 그 바스법을 잘 쓴다 라고 해서 바스법을
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바스법이 바로 치주낭의 안쪽을 칫솔을 넣어서 직접 닦는 양치질 법입니다. 치주낭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깊이가 몇 밀리인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치주낭의 깊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치주낭 깊이가 6mm다. 그러면 지금 이 잇몸의 상태는 좋은가 나쁜가?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면 4mm를 넘기 때문에 병적인 상태 또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6개월 전에는 이 치주낭이 3mm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6mm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 잇몸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6개월 전에 이 치주낭이 예를 들어서 10mm였는데 그 치주 잇몸 치료와 어떤 유지 관리 그리고 열심히 양치질을 해서 6개월 후인 지금 봤더니 그 10mm였던 치주낭이 6mm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치주낭은 지금 6mm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 치주낭은 바로 지금의 깊이의 의미도 있지만, 치주의 질환이 진행되거나 회복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할 때 치과에서 뭔가 이렇게 찔러대면서 3, 5, 8 뭐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불러주고 옆에서 누가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진료하다가 볼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의 주머니, 치주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